그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퇴원길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많은 지지자 또 국민 앞에서 저렇게 퇴원 입장을 밝히는 모습 직접 보셨는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더없이 반가울 텐데 일단은 많이 상태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좀 밝아 보이기도 네네. 하고요. 네, 사실 저렇게 인사를 하기 전에 목을 3번 정도 킁킁 이렇게 아하. 다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시간이 몇 초 정도 흘렀기 때문에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잘 나올까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막상 입을 떼고 나니 꽤 매끄럽게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 결정은 병원 측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말을 꺼낼 때 맨 첫 서두는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 네. 그다음에는 국민들께서 목숨을 살리셨다. 그리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 종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내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재근 평론가님,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앞서 화면에 잠깐 보니까 많은 지지자분들도 서울대병원 앞에 모여든 것 같아요. 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찰선 바깥으로 모여들었는데 네. 경찰의 경계가 삼엄했거든요. 아하. 그 바깥으로 이제 지지자라든가 유튜버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이라고 연호를 하기도 하고 그 밖에 또 이재명 대표가 부활하셨다. 조금만 더 회복하시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특히나 지지하셨던 분들 또 민주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반가워하는 순간인데, 이와 반대로 이 순간에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피의자 김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료는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변명문은 언제 쓰셨습니까? 범행 전에 쓴 겁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아이고. 혹시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글쎄요, 피의자 입에서 국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 얼굴을 비롯한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지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습니다만 결국 비공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사실 언론 모습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피의자 김 씨는 옷에 달린 모자 등으로 깊이 눌러쓰고 자신을 가린다든가 마스크 등으로 가린다든가 모자를 눌러쓰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언론이 즉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에 또렷하게 다 답을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서일까요? 저희도 사실 오늘 화면에서 얼굴을 뿌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됐더라면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가는 모습 중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이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었을 텐데 비공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도 피의자 신분을 그래도 이제 그 많이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요. 그 카메라 앞에 썼지만 이 피의자는 사실은 얼굴을 뭐 가리거나 고개를 막 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정면을 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자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죠. 네. 보통은 본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피해를 입게 된 위험성 있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죄송하지 않고 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력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걸 누구하고 계획하겠냐 이런 답변도 했었고요. 그 남기는 말인가요? 그런 메모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에게 우편물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바로 그 우편물 배달, 그 우편물 관련해서 이른바 변명문, 해괴망측한 표현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한 8쪽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명문에 대한 입장도 혹시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은 저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들어갈 때 이제 기자들이 뭐 범행을 왜 한 거냐, 뭐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질문하니까 8쪽짜리 내가 변명문을 제출했다. 나중에 그거를 뭐 참고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문을 왜 썼냐 그랬더니 직접 보고 참고해라. 그리고 나는 이게 범행 이후에 쓴 게 아니라 범행 전에 쓴 것이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 네, 경찰은 이제 이 문구 제목이 8쪽짜리 내용이 변명문이 제목이 아니고요. 네. 남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써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수가 된 거라고 하고 네. 뭐 그 내용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초의 언론 보도 나올 때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뭐 비판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잃었고 네. 본인의 행동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국민 여러분께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언제 썼냐니까 범행 전에 썼다는 얘기만 일단은 김 씨는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뜻 수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피의자 김 씨가 내뱉는 말에,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에서 앞서 들으셨죠? 국민,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번 이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습격을 감행했다,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프레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글쎄요, 뭔가 나름의 범행 동기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털어놓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말들을 전예현 평론가님, 이 사람 피의자 김 씨의 무슨 정치적 신념이란 말을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됩니까, 이걸? 예, 저는 경찰이 쓴 신념이란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김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제1야당의 대표를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저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어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처벌해야 되는데 늦춰지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서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구체적 진술이 나온 것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데요. 백성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8쪽 분량의 메모, 본인은 이걸 변명문이라고 칭하던데 어쨌든 이 내용에도 이런 유사한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 8짝 분량으로 작성된 메모, 그리고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은 어쨌든 이 김모 씨가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의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격을 감행하기 전 영상을 보면 정말 다시 봐도 섬뜩하고 오싹해요. 왜 보세요? 처음에는 먼 발치에 있었던 김 씨가 화면을 보면 점점 한 발짝씩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합니다. 취재진과 수많은 지지자 사이를 비집고 한 발짝씩 다가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이번 범행이 오싹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피의자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8쪽 분량의 그 남기는 글인지 변명문지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했을까요?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동기가 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 8쪽 분량의 소위 변명문을 경찰에 공개하느냐.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와 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변명문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총 7,446자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일단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종북 세력으로 인해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서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지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좌경하던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좌파 세력들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변명문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 변명문을 요약한 것은 이제 경찰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그 이전에 70대 남성 한 명이 공범이라는 취지로 긴급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됐죠. 이 변명문을 총 7개 정도를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5개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언론사에다 보내고 네. 그러니까 성공했을 경우 2개는 가족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에는 가족에게만 보내라고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만 가족에게 보내진 것 정도만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내용 안에 이 대표를 제외한 정치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공모관계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모가 배후 세력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일단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요.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